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땅으로 출발합니다. 다나킬 저지대로 향한 여정은 소금 카라반들이 중간 거점 마을 베라힐레로 이어집니다. 해발 2066m에 위치한 메킬레를 떠나 다나킬 저지대를 향해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푸른 수목은 점점 사라져가고 대신 그 자리를 붉은빛 도는 바위와 흙이 채워갑니다. 이렇게 삽시간에 풍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물이 저렇게 없으니 비가 와야지만이 물이 흐르는 상당히 척박한 지형이 사막 지형으로 바뀌는 것 같죠, 저갈수록. 그러니까 상당히 척박해요. 그러니까 뭐 산에 돌이 엄청 많은데 이거 비가 좀 많이 오면 바로 무너질 만한 그런 정도로 조금 위험한 산인 것 같아요. 붉은빛 도는 바위와 흙은 이제 회색빛에 가까워졌습니다. 풍경이 바뀔 때마다 체감 온도도 무섭게 상승합니다. 창밖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다나킬을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하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그곳엔 죽어서 가죽과 뼈만 남은 낙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나킬이라는 곳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째 달려왔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길, 창밖으로 사람이 보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잠시 멈춰 섰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가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또 물줄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물꼬를 트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막혀 물이 썩거나 말라버리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물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아파르족이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물길을 막는 돌을 치워내며 생명과 같은 귀한 물을 지켜내는 아파르족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 물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나킬로 가는 중간 거점 도시 베라힐레에 도착했습니다. 다나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베라힐레를 거쳐야만 합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ህlan wa sahlan. 그들이 소금 카라반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지만 저와 같은 여행객은 가이드와 무장경찰을 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미엔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동반하지 않으면 다나킬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날씨가 보통 아니게 좀 뜨거워. 여기 오니까 사람들도 되게 엄청나게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검정에 가까운 정말 흑인들이네요. 강인한 아파르족 가이드와 무장경찰을 구한 우리는 다나킬 여정의 최종 목적지 아셀레 호수로 향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게 된 무장경찰 모하메드. 그는 다나킬이 아파르족과 분쟁 중인 에리트레아의 국경과 인접해 있어 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차로 이동하기엔 너무나도 험난한 길. 전 세계적으로 소금 카라반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왜 이곳에서만 유독 소금 카라반이 건재한지 알 것만 같습니다.
바위와 돌만이 난무하는 환경. 그 어떤 생명체도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사람이 사는가 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란 결국 없는 모양입니다. 카라반들을 만났습니다. 카라반이라면 응당 소금만 실어 나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은 식량 카라반을 이 땅에 들이고 있었습니다. 카라반이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가 봅니다. 문득 가죽과 뼈만 남았던 낙타 생각에 가슴이 짠해옵니다. 지형이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위산이 사라지고 평평한 지대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다나킬 저지대로 들어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곳은 바람마저도 뜨겁습니다. 이 바람은 정말 그냥 맞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드디어 아살레 호수의 인근 마을인 아메드 엘라에 도착했습니다. 아메드 엘라는 아파르족 소금 광부들이 사는 정착촌 마을입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소금 사막에 나갔던 소금 광부들의 작업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보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에 하나 봐요. 여기가 숙소로 오늘은 여기에서 묵어야 할 듯합니다. 맨바닥은 아니고 돗자리 깔고 자네. 바깥보다는 덜 뜨거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이 뜨거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장 군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인근에서 풍광이 가장 좋다는 달로라는 지역을 가려면 반드시 무장 군인과 동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바다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뜨겁고 황량한 땅이 되어버린 공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은, 이렇게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땅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 온통 육각형으로 솟아오른 소금평원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단단한 소금 땅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소금이 솟아오른 것인지 자연의 신비는 끝이 없나 봅니다. 지평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떻게 소금이니까 또 지평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다냐? 바다도 아니고 소금밭이 소금 사막이죠. 소금 사막. 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되게 신기한 곳이죠. 바다보다 무려 120m나 밑에 위치한 이곳엔 홍해로부터 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한낮의 최고 온도가 63도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이 땅은 그 바닷물을 금세 두꺼운 소금층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은 불순물과 소금이 이런 색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이거 소금이야.
화면 펼칠수록 안에는 하얀 소금이 나오네. 호기심에 맛을 봤습니다. 아, 짜다. 소금. 근데 다르게 보면 이게 육각형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특이하게 모양을 갖고 있어요. 달로 지역엔 소금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화산 분화구를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1926년에) 있었던 폭발은 30m 넓이의 분화구를 만들었고 이것이 달로에 생긴 마지막 변화였다고 합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 풍광은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소금물과 유황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질들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Very nice. Good. 분화구 액체의 성분이기도 한 소금과 유황, 그리고 화산 폭발과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광물질, 그리고 홍해의 반복적인 역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인 지형과 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연현상이 남긴 물질들은 달로 특유의 소금 크리스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풍광. 마치 어느 외계 행성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분화구 주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색깔의 간헐천들이 눈에 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뭘지 제가 한번 떠봐야겠어요. 현지인들 말대로 정말 기름이 끓고 있는 것일까요? 분화구 가장자리에도 소금 크리스탈 결정들이 보입니다. 오, 따뜻해. 기름이야, 기름. 기름이야, 기름. 매끈매끈해. 분화구의 액체와 병에 담은 액체의 색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붉은색인데 떠보니까 또 이렇게 오란색이네. 끝에 이렇게 노랗게 튀김이. 무슨 마술쇼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물 안에 기름이에요. 기름기. 어떤 냄새가 나요? 냄새는 별로 안 나네. 냄새는 안 나고 매끈매끈해. 참 신기한 거 같아요. 반유목민인 아파르족은 이걸 가져다가 낙타를 씻길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자연의 오묘한 신비, 그것이 이 분화구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다나킬에 들어와서 두 번째 보는 시체. 현지인들은 분화구 액체를 물인 줄 알고 마시다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가 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새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곳이에요. 사실 달로엔 이해가 안 가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로의 또 다른 지형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이 갈라진 이 지대와 맞닿은 곳은
완만한 형태로 솟아 있습니다. 50m 높이의 이 지형은 바로 달로의 산입니다. 이 산은 땅 아래의 현무암질 마그마의 침범으로 생긴 지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달로의 또 다른 풍광이 마음을 잡습니다. 짙은 갈색에서 연노란색까지 다양한 빛깔의 지형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다른 외계 혁성에 도착한 느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태양에서 쏟아지는 직사광선으로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풍광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유황소금 기둥, 이곳이 달로산의 명물 중 명물이라고 합니다. 유황소금 기둥은 시기에 따라 녹색에서 노란색, 붉은색 등으로 색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Trouble, it's more than just words, it's just tears and rain.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자연이 주는 이 신비의 컬러가 너무 환상적이네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옛날에 화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보면 불불 끓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유황 냄새도 되게 진하게 나고. 이거 정말 이거 물감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색. 너무 환상적인 곳이네요. 이거 보려고 그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대자연이 낳은 걸작품들에 심취해 있는 동안 한켠에선 제작진 중 한 명이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다. 도저히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풍광을 만들어낸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45도 정도였던 수온주는 이제 무려 50도를 육박했습니다. 그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르족이 걱정스레 응급조치를 취해주었지만 우리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실 인지를 늦게 했다 뿐이지 저를 포함한 제작 스태프 모두는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덥죠?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더울 줄 몰랐네. 뜨겁네요.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 어떻게 물을 이렇게 많이 사나 했더니 이해가 되네. 한 여기 한 온도가 지금 한 40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45도는 되지 않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니까는,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하니까는, 야, 저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이 습하진 않은데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면 조금 난 거. 밖에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딱 그나마 차 안에 있으면 조금 난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뜨거워서 그래도 뭐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상 최고의 풍광을 본 대가인 듯 싶습니다. 절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이곳의 태양도 결국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현실은 언젠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대부분은 기억 저편으로 그중 좋은 것들만 추억으로 남습니다. 탈수 증상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자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아우 또 얼마나요? 아유 얼큰한 거 먹으니까 살겠네. 그래도
드세요. 비상식량으로 챙겨간 라면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밤새 더위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휴, 아내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밖에 조금 더 난 것 같아. 아, 이제 한숨도 못 잔 것 같아. 6시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다나킬의 아침은 그렇게 강행군으로 시작됐습니다. 소금 광부들이 일을 하고 카라반들이 아셀레오스에 머무는 것은 오전 11시까지. 늑장을 피우면 이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하루를 더 지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소금을 캐는 광부들과 카라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솔트 캐러반을 만났습니다. 여기 올라오고 그렇게 드넓게 펼쳐진 소금 사막, 작업이 한창인 소금 광부들, 소금을 사러 온 카라반들.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촬영 세트장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셔터를 누를 순간만 정하면 됩니다. 설마 이렇게 흙으로 뒤덮인 소금 덩어리를 생산하나 싶었는데 역시 그건 저의 기우였습니다. 흙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손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누런 흙이 벗겨지면서 새하얀 소금이 속살을 보입니다. 이걸 떼어내갖고 이런 식으로 다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벽돌처럼 다듬어갖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겹이 다 여기는 많이 까낸 것 같고 이쪽은 다 이렇게 이만큼 두께가 있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까내는 거예요. 까내는 거, 떼어내는 거지. 달로의 소금 평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밑에도 소금이에요. 밑에도. 이제 소금인데 겹이 있는 것 같아. 겹이. 층이 있어갖고 여기를 떼어내고 밑에는 또 되겠지. 여기도 소금인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이 태양을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작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홍해의 바닷물에 반복적으로 침수되면서 소금층이 일정하게 분리된 것입니다. 이제 금방 사하공화국에 도착했는데요. 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첫 느낌이 코 안이 쎄하게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이 숨도 깊이 쉬지 못하는 게 이 폐까지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짜릿하네요. 남한 면적의 30배가 넘는 사하공화국. 러시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지만 인구는 1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주도인 야쿠츠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데요. 9월부터 5월까지 무려 9달 동안 눈이 내립니다. 한낮 기온 영하 30도. 이 정도면 초겨울 날씨라고 하는데요. 한창 추울 땐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영하 30도. 우리 같으면 거리에 사람이 없을 만큼 추운 날씨지만 야쿠츠크는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생선 가게 좀 보세요. 꽁꽁한 생선을 바게트 빵처럼 세워놨네요. 냉동실 온도가 영하 20도쯤 되는데 바깥 날씨가 더 춥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리브 빡빡할 때.
Да, хотим рыбу купить. Какую рыбу вам нравится? Чир называется, чир. Чир. Рыба чир. Это ледовитый океан, там далеко на севере. Самолетом только летаешь. Да?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은 기름이 많고 살도 탄탄해 맛이 좋답니다. Ну это типа как камень Сразу это. кушаешь. Сразу кушаешь. Камень это. Ух ты! Собираюсь сюда ехать. Ольмикон.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рыбы. Да? Ага. Холодно будет. Да? Замерзнешь, холодно. Не пойдет? Вот так, как она надо деваться. Такую шапку. Шапка вот такая, да? Да. Желаю вам здоровья. 도대체 얼마나 춥길래 조금 걱정이 됩니다. Желаю вам здоровья. Да. До свидания.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 700여 년. 길고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영하 30도. 피부가 노출되면 10분 만에 동상을 입는 날씨죠. 야쿠츠크 시민들은 모피와 털모자로 중무장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저 멀리 깊고 푸른 바이칼호수에 털을 잡고 살았던 야쿠트족. 700여 년 전 몽골의 침략을 피해 이곳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눈과 얼음이 딴 극한의 대지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강과 호수 덕분이었죠. 수많은 크고 작은 하천이 귀한 생명을 키웁니다. 마을 남자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얼어붙은 호수로 향하는데요. 9월 말부터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호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구멍을 내는데요. Сейчас мы стоим на льду. Лед где-то 50 сантиметров. Толщина льда где-то вот, ага. Вот моя рука, вот, допустим, вот. 와, 꽁꽁 얼었네. Не вот так под льдом идет, и здесь как бы у него как бы кармашек идет. Потом вот туда не вот пойдет и вот так вот закроется. Закроет ее, и то, что рыба будет, здесь в кармашке останется. 겨울이 깊어지고 감자와 말린 고기가 바닥이 나면 마을 남자들이 호수로 향합니다. 먼저 기다란 그물을 얼음 구멍 속에 집어넣는데요. U자 모양으로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뚫어 그물에 달린 줄을 잡아당깁니다. 야쿠트인들이 문하라고 부르는 전통 고기잡이죠. Что, тащите надо, да? Да, да.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하는데요. 와, 무겁다. 찌질러. 땀과 입김이 얼어붙어 하얗게 서리가 안 잤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자동차까지 동원할 만큼 힘든 작업인데요. 마침내 물고기가 보입니다. 겨울엔 금세 얼어붙기 때문에 통에 옮겨 담지 않고 얼음 위에 던져 놓습니다. 천년 냉장고가 따로 없습니다. 잡자마자 이렇게 바로 얼어버리네요.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집니다. 말을 키우고 사냥을 하며 고기잡이로 살아온 야쿠트족. 눈물나게 매운 바람이 등을 떠밀어도
이 숲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북극에서 불어온 바람이 순백의 눈꽃을 피웠습니다. 눈과 얼음의 땅. 우리는 지금 겨울왕국으로 갑니다. 야쿠츠크를 떠나 장장 16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요. 주변 풍경은 이렇게 눈 덮인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세기 러시아 법전에 죄를 지으면 이곳으로 보내는 형벌이 있었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겠죠. 러시아 영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사하공화국. 땅이 넓어 시간대가 무려 3개나 존재합니다. 오이미야코는 공화국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 모험가와 수영자들이 오갈 뿐 울창한 툰드라 숲 너머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 오이미야콘에 도착했습니다. (1920년대) 사회주의 혁명으로 혼란했던 시절 야쿠트 유목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들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낮 3시 21분인데요.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하루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한 5시간, 길어야 6시간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리를 듣고 급히 나온 분이 계시네요. 함께 온 빼짜이 장인어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жун. Южнокорея. Корея, Да. Как вас зовут? 필립 씨가 가장 기다리던 물건이 있답니다. Почему так много газет вам надо? Ну, там тур приезжает с опозданием, Да? поэтому с Якутска привозим свежие газеты. Так много. 신문도 우편물도 받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몸 좀 녹이고 가라고 하셔서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Что такое? Мясо жеребятин, ну, жеребенка. Ну, лошадь, да. Да? О, сырое это. Да, сырую. Это соль, перец. 어떤 맛일까? 맛은 둘째고 얼마나 딱딱한지요? 이거 얼음덩어리보다 더 단단한데? Do you like meat? вкусно, вкусно. Да, якутское мороженое, перчик с голубикой. Это ягоды голубика. 아, И с ним смешивают вместе. 이게 야쿠트 아이스크림이랍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돌입니다. Очень вкусное, очень полезное. конечно, да. 그래서 오이미야콘의 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밤은 또 얼마나 긴지요. 지독한 추위와 어둠을 견뎌야 비로소 새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तुम जनाब आज दोबारा हुआ तुम गुदा सही में कामयाब कौम न सर गुदा चाइनीज रुचि मन तो चाइनीज गुदा गन एक बार न तनिन दोबारा दा गुदा जनाब आले हुई मत सगन दोबारा दा चाइनीज ठीक हो ची मन चाइनीज ठीक हो ची सर गुदा गन मेटल लो चाइनीज तान तो गुदा तुम बुट फायदा माने होगिल तुम हुन दुआर 1970년대 1차 공사가 완료됐지만 카라코람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막 기후의 건조함에 쉽게 부서지는 토양. 가파른 경사를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은 무너져 내린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유일한 길. 산사태로 막힌 길이 뚫릴 때까지 몇 시간씩 이어지는 기다림은
카라코람의 일상이 됐다. कोलगन ब्लॉक में गुन से तकरीबन मैं घंटा 2 घंटा कोले अकेले दिमी के शबा तो परवा भी मगर मैं बेहतरी का दरो चुबान को तकलीफ में बर्दाश्त शन मसला भी मगर कुछ रोड बेहतर मनी के मैं मेरे शोध दिलाना को पूरा जो खतरा दिश कोते दिलान कोले हराल तो फुंसुलो दन बुट भी दन दे काफी जख्मी को थी भी यारम तो दिश बुट तंग में बुट कोला मातिंग में लिचा तो बता अगर कोले अल सुतमन को बसन पूरा में भी या बल्दियन में रस्मनी के मुस्तकबिल के में बुट शुआन में 도로 확장 공사를 맡은 중국 정부 측에서 매일 길을 뚫어내고 있다. 고산의 가파른 비탈에서 길을 뚫는 유일한 방법은 쏟아진 바위들을 더 아래로 밀어내는 것뿐. 공사 장비로 제거가 불가능한 거대한 바위를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뿐이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것이다. 길을 넓히기 위한 공사와 무너지는 산, 그리고 먼지로 가득한 길. 카라코람의 오늘. 수백 년 전부터 이 고대의 길에서 함께 살아왔던 사냥들도 카라코람의 오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따라 이재영 마을의 생명줄인 훈자강이 흐른다. 훈자강 중간에 위치한 아타아바드호.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린 물이 만든 푸른 빛깔의 호수다. 이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해 세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 푸르고 거대한 호수의 역사는 채 3년이 되지 않는다. 3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140가구가 넘는 규모의 마을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대부분이 호수 아래로 사라졌다. (3년) 전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0년 1월 4일 훈자강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사태. 그 산사태로 생겨난 아타아바드 호수가 모두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카라코람의 마을들은 훈자강을 따라 형성돼 있다. 아타하바드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접한 굴미트 마을과 시스카트 마을까지 피해를 입었다. 산비탈에서 무너진 바위들로 마을을 잇는 도로가 막히고 마을 앞을 흐르던 훈자강도 막힌다. 일종의 댐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고 이후 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4개월 후인 2010년 6월 이 지역은 길이 21km, 수심 100m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가 됐다. 주변의 마을은 호수 밑으로 사라졌다. (2010년) 대규모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은 4만여 명에 이른다. 훈자강 주변의 5개 마을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다. 사람들은 집과 마을, 생계의 터전 모두를 잃게 됐다. ग्राने जो है ना कंप्लीट वॉश आउट हुआ है। इसके अलावा यहाँ पे जो है ना जितने भी हाउस होल्ड है उनमें से तकरीबन 19 अफराद जान बहक हुए थे। इनमें से एक घर के 9 अफराद भी शामिल है। यहाँ के जो IDPs है इस टाइम पे करीमाबाद, अलतीत और अलियाबाद में मुकीम है। इनके लिए बहुत सारे मुश्किलात है और बहुत सारे मसाइल है। इस गोजाल के बहुत सारे मुश्किलात है, ट्रांसपोर्ट का मसला है। इसके अलावा सर्दियों के मौसम में स्पेशली यहाँ पे जो बर्फ़ जमती है। 수해를 입은 마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이곳을 떠나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몇몇은 마을에 남았다. 호수 주변에 천막을 짓고 배를 타고 이곳을 오가며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집어삼킨 산사태, 순식간에 생겨난 호수,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이곳을 찾아와 느리지만 조금씩 삶의 희망을 키워나간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린 물, 보석처럼 푸른빛 그 아름다움이 더욱 서글프게 눈에 담기는 이 아타하바드 호수는 이곳 사람들의 삶 전부를 집어삼킨 비극의 현장이다. 지난 산사태로 훈자강의 상류인 아타하바드 지역에서 형성된 호수는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진 하류 지역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호수의 수위는 아직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범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 파키스탄 정부는 사태를 파악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UN 산하 개도국 지원단체인 UNDP 등 국제사회의 도움도 이어졌다. 집과 일터가 물에 잠겨 생계가 힘들어진 수재민들은
이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다.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라 벽은 얇고 난방시설도 허술하다. 화장실과 부엌을 겸한 커다란 방 하나가 전부인 구조. 부모와 아이들까지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अच्छा हम तो यार माँ जिंदगी में सोच लूँ कि बिल में मुँह पेश करेंगे यार बुट शोबिलम ना का मु तो वैसे मु तो आर में मतलब खोले गरुर में वक्त लो गरुर में और में जट पाटा और छगुर वक्त छगुर बुट में दा बस मुश्किलात मालूम सा ये तो बुट मुश्किलात इंसा का यानी कि सुबह बेशफ़ी के या होटल जैसे मलबसी को होल पर चढ़ सर में मसला है चिबी और से लेके में मसला में बिला तो सिल बिलाइते वजह से मैं पियो बीमार मैदान बार बार और गरुर वक्त बुट गरुर में दा और छगुर वक्त बुट छगुर में दा इते मसला बिला का 산사태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생활은 회복되지 못했다. 당시 사고 지점 주변에 242개의 가구, 135개의 상점, 학교 2개와 농장들까지 모두 사라졌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쌓아온 마을 사람들의 삶은 3년 전 산사태에 밀려온 진흙 속에 아직도 잠겨 있다. 수마가 끌고 온 진흙이 다 마르고 마을이 옛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पानी काफ़ी ऊपर आया हुआ था ना मकान के तकरीबन इस मकान के ऊपर 10 फीट मज़ीद ऊपर पानी था ना तो अभी तकरीबन 4-5 दफ़ा पानी ऊपर आ गए फिर वापस आ गए फिर ऊपर आ गए पहले तो इतना ज़्यादा नुकसान नहीं था अभी जो इस दफ़ा गए बहुत ज़्यादा नुकसान दिया हमें। बाजी आपकी दुकान कौन सी थी मार्केट कहाँ पे थी आपके? इस साइड में जो अभी आधा बनाया आधा बन रहे थे। अच्छा हाँ अभी इसके वो पानी सारे पानी के अंदर है वो जो मटेरियल आए थे आधा बना रहे थे ना वो लाखों में वो पत्थर बनाया ईंटें बनाई रेत जमा किया वहाँ पे कोई 2.5-3 लाख का खर्चा किया था बस सिर्फ दीवार बनाना था तो पानी आ गया सब कुछ पानी के अंदर गए। जो मार्केट थी उससे तो हम मंथली 10,000-15,000 तक किराया आ रहे थे उसका वो भी ख़त्म हो गए। 사고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조사단과 정부군을 투입해 사태 조사에 나섰고 곧바로 119개의 구호 캠프가 지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재민들은 친구나 친척들을 찾아 떠났다. 갈 곳이 없는 가족들만이 마을에 남았다. 문제는 남은 사람들을 위한 후속 조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수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비는 미흡했던 것이다. 2차 범람의 위협이 커지자 남아있던 18개 마을의 사람들까지 결국 하류 지역으로 대피해야만 했다.
लेफ्ट में आदत है लिखती भी लेफ्ट में शुक्र अल्हम्दुलिल्लाह ताला अल्लाह अकबर खैर बरकत ने उसका जमा दस्ते उसका शपीक हाँ ये बस यही होता इसमें भी इसी में भी डाल लैंडस्लाइडिंग के बारे में ये तो कुदरती आफत है ना ये तो हो गई अभी ये गवर्नमेंट ने इस तरह हमें गर्क किया पानी निकाला नहीं उन्होंने हालांकि इतना छोटा सा ब्लॉक था ये गवर्नमेंट के लिए कुछ नहीं था 1 साल के अंदर भी क्या 1-2 महीने के अंदर निकाल रहे थे पता नहीं ये क्या मसला है क्या तकलीफ है गवर्नमेंट को जो हमें मतलब इतना तबाह किया तकरीबन 4 साल हो रहे अभी तक पानी नहीं निकाल रहे जितनी उम्मीद थी कि पानी जाएगा हमारी ज़मीनें निकलेगी अभी कल परसों की बात है ना पूरा रेत भर गई है अभी तो कुछ गुंजाइश नहीं रही कि हम इधर रहेंगे या इधर कुछ बनेगा भी سيل أكون خادي بلوم التوقت لومية تبلوغرو لومية رشدار هان بلا تيراني بام خد उस टाइम पे सारे यहाँ पे या डाउन स्ट्रीम सारे बेरम टाइम बाद वो सिल कम मन खोलो तकरीबन 10 कुंचिंग तुम बाद दाचिल कम मनी में पूरा कम मन नो लेवल कम मनी में तेरा दूसरी में हाथों 이들은 아직도 하룻밤 사이 삶을 바꿔버린 수마의 악몽 속에 살고 있다. 그때 하디로스면 베르만 타임 나가 만들면은 तकरीबन सारा 나가 만들어 북부 국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경찰과 군인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갑자기 차가 멈춰서 온 곳은 검문소. 여행자들이 안전을 위해 총을 든 경찰이 동행하게 됩니다. रेजर कौन सी जगह से हो भाई मैं गाकुच के जी जी अच्छा अब मैं इसलिए आपसे पूछ रहा था 이 체크포인트마다 그 경찰 아저씨가 타는데 그 계속 왜 타시는 거죠? इनकी सिक्योरिटी मतलब एहसास करा दिया और इसलिए हम इनकी मतलब सिक्योरिटी के लिए इन कई थाने तक हमारी ड्यूटी है कि कई थाना ले जाकर ड्रॉप करें उधर से फिर दूसरा सिक्योरिटी कई थाने वाले वो करेंगे 이쪽에선 일상이고 저희들은 좀 낯설음이고 그런 이 카라콜람 하이웨이에서 좀 그런 걸 느끼네요. 건설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카라콜람 하이웨이. 그 후로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하늘이 물속에 잠긴 듯 짙푸른 아타바드 호수, 고잘 호수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고잘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예전의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2010년 4월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그 자리에 거대한 호수가 들어섰습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의 종착지 쿤제랍까지 올라가려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이 작은 배에 자동차도 싣는다길래 궁금했는데 다리 벌린 폭이 딱 자동차 바퀴 폭이랍니다. तो वक्त जा अमेसन गाड़ी में कैसे चढ़े चबांग की ते गन जा साइज बड़े हवा हो रहा है जो ना गाड़ियां खुरमन साइज में बिला 안전관리원의 말처럼 무사히 배에 오를 수 있을까요? 가속기를 조금만 세게 밟아도 물속으로 돌진할 듯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지금 저쪽에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베테랑 운전자도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에 올랐는데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진 않나 보죠? No. 아. कूल तो मतलब
किश्ती है बारह लो जब मरचा का चम तो बन नुमान इन डिजास्टर मनला और बिल्कुल झील में भी अमित सिंध रुशुला के और किश्ती मुझे कुछ डेट कुछ हर्चियन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물에 빠지진 않을까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답니다. 따로 보험 가입을 한 것도 아니라서 그저 신의 뜻이라 여긴다네요. 자,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천상의 도로 카라콜람 하이웨이. 그 개척의 역사도 계속 진화합니다. 대자연에 가로막혀 끊어진 행로를 이렇게 백길이 대신하는데요. 안정상 천천히 운행하기 때문에 1시간 남짓 걸리는 여정. 설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꽤나 매섭습니다. 또 저는 사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죠, 저한테는. 그러나 이분들은, 사는 공간에 있는 이분들은 좀 쉽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Guntar bas chini mani mi kemi load di lukavan mal load ni और ट्रक तो द्रोह चवान ट्रक तो चवान heavy द्रोह चवान Chinese का द्रोह चवान heavy और फेरा हिसाब बस फेरंग गुंतर बेरम लगा मनी तेरम लगा चवान 3-4 में बिचान दो में बिचा बे हिक्को में बिला बस 재난과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었네요. 드디어 건너편 선착장에 도착할 무렵 물에 잠긴 나무가 보입니다. 산사태로 20여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다행히 물이 늦게 차올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도착. 위태롭게 배에 오른 자동차도 무사히 땅을 밟습니다. No lake. People used to come by the road, but now we have to. We are now. Yeah, actually, you know this telephone communication. After becoming the water, the communication also stopped. Road also stopped. But this is the old Karakoram highway. People used to go by here. So. 호수를 건넌 자동차는 파미르 고원에 위치한 마을 심샬로 갑니다. 쓸쓸하고 황량한 길, 카라콜람 하이웨이의 여행자는 지독한 외로움을 벗삼아 달려야 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바람이 전하는 말과 계곡의 노랫소리만 들려오는데요. 과연 이런 곳에 누군가 살고 있긴 한 걸까요? 깎아내린 듯한 절벽, 금방이라도 돌 무더기가 떨어질 것 같은 바위산. 생사를 넘나드는 길, 벼랑 끝을 달립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야크떼를 만났습니다. 소의 사촌격인 야크는 젖과 고기, 털, 가죽, 심지어 분뇨까지 버릴 게 없는 동물인데요. 겨울철 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중이랍니다. 아살라말레이쿰.
심샤 마을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얼마나 더 가야 되고 어디쯤이죠? 쌤은 심샤를 아다 간타 브레스. 언뜻 보기엔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척박한 고원. 생존을 위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고개 하나를 넘어서자 돌담길이 나타나는데요. 국경 아래 마지막 마을 심샬입니다. 이래봬도 인구 1000명이 넘는 제법 큰 마을인데요. 깊고 깊은 산속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심샬강 덕분입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를 지나는 여행자들도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운둔의 땅인데요. 카라콜람 하이웨이에서 벗어나 한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어 198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마침 방목하는 염소떼를 몰고 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살라말레이쿰. 예. 염소들이 많네요. Yani bu büyük işte. Geç kalay toğuşta. Sakız toğuşta yemişte büyük. Ya. 고단한 하루의 끝.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가라. 마치 우리말 하듯이 염소를 모는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해질녘 집 찾아가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다들 잘 알아서 우리로 들어왔네요. Ne aduci mai e zilemandi? Roman şirket, toki şirket pak bakit. Au, çiz. Koya şirket. Kapı diye. 이곳에서는 열산만 돼도 들에 나가 염소를 돌본답니다. 아이의 걱정에 몸놀림이 평소와 다른 염소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마을에서 염소는 큰 재산입니다.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축사문을 잘 잠궈 놓습니다. 아살라말레이쿰. 젊은 아내와 5살, 10살 아들이 손님을 반깁니다. 아살라말레이쿰. 에이. 할아버지, 그 식구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Yemeği zolbut. 예. Zucamatin. Aşağı yemeği Peter. 야. Yani. 안녕하세요. 한쪽 벽에 아내가 꾸며놓은 부엌이 정갈하고 소담스럽죠. 겨울철 귀하디 귀한 나무를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아, 밖이 추웠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는 이 화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또 할아버지가 또 손수 또 이렇게 장작을 넣어주시니까 마음이 참 고맙네. 손님 접대에 차가 빠질 수 없죠. 예. Kapı uzun var, şöyle kapı uzun kam yani şöyle var kaç yaş çizgon. Kamera kaç. 예,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Demek ki çok istim olsa keyin demek ki. Hayır demek ki istim. 염소젖에 홍차와 향신료로 만든 짜이. 다른 곳에선 설탕을 넣는데 여긴 소금을 넣네요. Jarji çene çay.
چای جرجی دیسی جرج سپا جرجی سخت سری که وقت زیادتر چای گان 소금 넣으니까 역시 짭짤한데요. 제가 저 히말라야 좀 다닐 때 그 솔트티라고 티베트 사람들이 이 차에다가 소금을 쳐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 먹은 기억이 나는데 거의 그거랑 비슷하고 똑같은 듯합니다.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게? 우리로 치면 저 가만히 뭐 배틀 짜는 것 같은데요. zogen. 조건? Verenen en zo wegzen en zo juppen. Gaat zo juppen gaan zo gaan.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배틀입니다. Alles je maar verenen. 예. 아, 이게 야크터를 꽈 도톰한 실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계속 꼬아서 실을 만드는 그런 실패를 계속 돌리면서 이게 꼬거든요, 털을. 여기가 짱짱해지는 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크털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보온성이 좋아 외투나 카페트를 만듭니다. 추운 겨울 젊은 남자들이 방목을 나간 사이 여자나 노인들은 하루 종일 배틀에 붙어 앉아 카페트를 짭니다. 나무가기 위해 밤에도 불을 피우지 않는 심샤르의 겨울. 야크 양탕자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주는데요. 할아버지, 이거 한 판을 짜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세요? 또 미스케만 잘 칼람 디니면서 쿨테모스트. 예면 위에면 저리 예면 되면 버라버 카카바지. 나이 지긋한 남편이 배틀을 짜는 사이 젊은 아내는 집을 나섭니다. 계곡까지 2km, 왕복 1시간입니다. 겨울엔 날이 춥고 길이 험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강물이 꽁꽁 얼면 멀리 하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20kg) 가득 채운 물통을 지고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네 어머니와 닮았습니다. 오래전 인근 훈자 왕국의 죄인들이 유배를 왔던 심샬 마을. 한 번 가면 올 수 없다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지금 이 집이 제 눈엔 다 옛날 집 같은데 이게 또 옛날 양식을 그대로 갖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좀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이곳에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죠. 다만 생명력 강한 녀석들만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alt manain arnutko sagagare hodas istis oramsalta зундаа одоо бас 40-50 градус хүрч чаддаг. Өвөлдөө тэр чинээгээ хүүтэрдэг. Тэгээд энийг дагаад бас энэ мал бүхэн энэ зэрлэг амьтдын бэлчээрийн давхцал бол маш их байдаг. Ус умднаас нь ахгуулаад тэгээд бэлчээрээс нь ахгуулаад тэгээ бас энэ бас малчад энэ өвлжээ хаваржаа бүснөтгөөтэй зөрчилдөх юм асуудлууд бас нэлээд гардаг байсан. 이 극한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타를 기르며 사는 몽골 유목민이죠.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그나마 물을 찾을 수 있는 곳. 물은 사람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아직 10월인데 이곳은 물이 얼만큼 춥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초지가 생깁니다. 지극히 메마른 고비 알타이의 중심부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죠. 주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이 독수리는 겨울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생 양의 일종인 아르갈리. 무려 5,000m 지대까지 서식지를 둔 고산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암컷의 뿔은 작지만 수컷의 뿔은 2m 가까이 자랍니다. 무게는 20kg이 넘죠. 독수리가 나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인근에서 동물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르갈리의 뼈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 꽤 많은 녀석들이 변을 당한 듯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체 인근의 바위굴에서 생후 4~5개월 된 새끼 늑대가 나왔습니다. 이 근방에 새끼를 키우고 있는 늑대 무리가 사는 모양입니다. 간밤의 사건도 녀석들의 소행이겠죠. 밤이 되자 새끼들이 다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알타이 산맥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알타이라는 이름도 몽골어로 금을 뜻하는 알탄에서 유래했죠. (10월) 말 야생염소 아이벡스입니다. 무리의 형태를 보면 아직 번식기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번식기 이전에는 수컷끼리만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암컷들도 따로 무리지어 새끼들을 기르죠. 야생 양 아르갈리 암컷들도 비슷합니다. 수컷 무리와 떨어져 암컷끼리 무리지어 살며
새끼는 보통 한 마리만 낳죠.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이 바빠집니다. 짝짓기를 위해 암컷들을 찾아 나서야 하죠. 다가가 구애를 해보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생존과 번식은 누구에게나 고단한 과정이죠. 고비 사막의 모래 언덕. 모래로 가득한 땅에 최적화된 동물이 있습니다. 긴 속눈썹과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콧구멍으로 모래바람 속에서도 거뜬하죠. 크고 단단한 발은 두터운 모래길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약 4,500년 전 가축화된 낙타. 야생 쌍봉 낙타는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의 라다크. 여름의 한복판. 히말라야는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눈이 녹아내려 수량이 풍부한 계절.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꽃이 피어납니다. 고산의 야생화는 잎이 작고 강한 허브향을 가진 꽃들이 많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만난 식물과 비슷한 특징입니다. 고비와 히말라야 두 곳 모두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이죠. 호기심 많은 마못이 얼굴을 내밉니다. 긴 겨울잠을 자고 여름에 활동하죠. 고산의 사람들은 보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보리는 이곳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보리가루를 개어 죽처럼 만든 짬파는 티베트와 라다크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토록 황량한 산에도 다양한 새들이 삽니다. 한국의 비둘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바위 비둘기. 건조하고 나무가 없는 절벽에 집을 짓고 살죠. 그런데 요즘 들어
고지대에 살던 동물들이 마을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의 서식지에 변화가 생긴 거죠. 따땅들이야 집에서는래 샤뽕을나 잡히 스킨을나 자규메 카차파 마땅 때니 사감송 대죽송 바사나 고요가 요가 샤뽕은 바스 바사나 때니 콩 냠뽕나 콩콩리 아주긴 바사나 그 다진캉즈나 시즈나 콩 기후 변화는 야생 동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더스강 유역. 여름엔 눈과 빙하가 녹아 거센 물줄기를 이룹니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 창탕 고원. 고원을 병풍처럼 둘러싼 히말라야는 북극, 남극과 함께 제3의 극지로도 불립니다. 이곳의 빙하로부터 인더스와 겐지스, 브라마푸트라 등 대륙의 큰 강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아시아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창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선 호수인 판공 호수. 하루에도 여러 번 물빛이 바뀝니다. 약간의 소금기가 있어 물맛이 짭짤하죠. 여름이 되면 호숫가로 모여드는 동물이 있습니다. 창탕을 대표하는 동물, 야생 당나귀 끼양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지만 나이든 수컷은 고독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가죠. 사람은 숨도 쉬기 힘든 해발 4,000m의 고산지대를 너끈히 질주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산을 대표하는 가축 야크입니다. 폐가 크고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많아 산소가 부족한 고산에서도 너끈히 살아가죠. 그 뭐마지라노 제지가라. 얘네 그 쿨루자노. 얘네 그 아주 그 간에 제지 베즈 슌요노. 얘네 그 디르겐 도소노 양 그 디부카세노 그 샹자노 할라. 야 칸 용고노 카세가. 뭐마지라노 얘네 그 쿨루 아주 쭌노. 얘네 베즈 슌 사마즈 쭌노. 요노. 가축 중에서 가장 늦게 길들여졌지만 고산의 유목민들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인 야크. 창탕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소수의 야생 야크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창탕을 지켜온 유목민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ngalani mane khona saga sangma khona zam gela yongjin kha seju sangma gela yongjin ta taksani mane ko mi sangma pu zombe sang saga to am ji yon miruk zero tongba mangji orang me ke churuk jub donju mane
자연의 변화는 동물의 삶을 바꾸고 사람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흩어져 살던 끼양이 인가 근처로 옵니다.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람들은 녀석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ताशी नंगा रिजा असं चाहिए जंगा लेट नोट केला मन होय हाला म्हणजे सुरू लेबन को एकदम रिया क्योर छान होय चांग तंग आसंग में चांग समय केलता होय को मो मो संग को चांग निजा समझे युजे 홀로 지내던 수컷 끼양 한 마리가 무언가를 찾아 떠납니다. 암컷 끼양입니다. 여름은 끼양의 짝짓기 철이죠. 짝짓기가 끝나면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내년 여름 이곳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죠. 인간과 야생의 관계는 멀고도 가깝습니다. 히말라야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제 와서 술 와서 인도나 찾아라 사게 와서 술 와서 다기도 와서 이제 와서 직집에 semsan 판자기 돈 소식 들어 semsan 미 율 지탕에 돈나